안녕하세요. 한국 문화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국 문화 예절, 하면 안 되는 것과 대안, 이 자료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을 그런 문화 예절들, 특히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동들이랑 그 대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그런 예의 바른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관계 속에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 규칙들, 그리고 또 유용한 한국어 표현들 몇 가지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 학습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고 천천히 설명해 드리고요. 중요한 표현은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들이 여러분이 한국에서 더 자연스럽게 소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대중교통이네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곳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거요. 스피커폰 쓰는 것도 그렇고요. 이건 좀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조용히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가급적 짧게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로 보낼게요. 또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끊는 게 좋죠. 메시지로 보내거나 나중에 한다. 그게 좋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옆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통화한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있죠. 가끔 좀 불편할 때가.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시끄러워요 하기보다는 여기는 조용히 해야 하는 곳이라서요 라든지 아니면 이어폰을 사용해 주세요. 네, 이어폰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정중하게 좋습니다. 다음은 노약자석 이야기인데요. 지하철이나 버스에 보면 분홍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된 자리 있잖아요. 네네, 있죠. 어르신이나 임산부,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자리인데 이게 비어 있다고 그냥 앉으면 좀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 노약자석은 말 그대로 교통 약자를 위한 자리라서요. 사회적으로 좀 비워두자 이런 약속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젊고 건강하다면 자리가 비어 있어도 가급적이면 일반석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일반석에. 네. 혹시 일반석이 없어서 앉게 되더라도 필요한 분이 오시면 바로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양보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네, 앉으세요. 간단하고 좋네요. 조금 더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괜찮으시면 이 자리 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괜찮으시면 이 자리 드릴게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양보할 수도 있고요. 드릴게요. 배려가 느껴지는 표현이네요. 다음은 새치기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화장실 갈 때도 줄 서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 되죠. 그럼요. 새치기는 정말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행동이에요. 질서가 중요하거든요. 항상 줄의 맨 뒤에 서는 게 기본이고요. 혹시 어디가 줄 끝인지 좀 헷갈린다 싶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가 끝인가요? 이렇게요. 여기가 끝인가요? 네, 여기가 끝인가요? 라고 물어보는군요. 네, 혹시 실수로 줄 중간에 서게 됐다면 바로 알아차리고 죄송합니다. 네, 미안하다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뒤로 갈게요. 라고 말하고 얼른 뒤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한국은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 정말 철저하게 하는 편이죠? 맞아요. 분리수거. 이게 몸에 배어 있다고 할까요?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 종이, 유리 이런 걸 다 나눠서 버려야 해요. 근데 잔료에도 나와 있듯이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네,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쓰레기는 가방에 잠시 넣었다가 집에 가져가서 분리수거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데나 버리거나 모든 쓰레기를 그냥 한 봉투에 다 넣어서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할지 물을 때는요? 예를 들면 과자 봉지 같은 거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과자 포장지는 보통 내용물을 비우고 나서 일반 쓰레기예요.
네, 이건 일반 쓰레기예요.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종류가 워낙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주변 상점이나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께 이거 어디에 버려야 해요? 하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물어보는 게 중요하군요. 다음은 언어 예절인데요. 바로 존댓말 사용입니다. 한국에는 높임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존댓말, 이게 한국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처음 만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직장 동료, 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반말,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강조되어 있네요. 네, 이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관계의 거리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서요. 처음 만났을 때는 무조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대화할 때는 보통 해요 또는 하세요로 끝나는 문장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존댓말이에요. 아, 해요, 하세요. 네, 예를 들어 이름을 물어볼 때도 그냥 이름이 뭐예요? 보다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존댓말로 묻는 것이 훨씬 정중하고 좋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인데요. 다른 사람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얼굴이 나올 때는 더 조심해야 하고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요즘 특히 개인정보나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거든요. 초상권은 자기 얼굴이 함부로 찍히거나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길거리나 가게 같은 데서 다른 사람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찍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반드시 먼저 물어봐야 해요.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라거나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사진 찍어도 될까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지켜요. 우리 모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지켜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 어렵다면 얼굴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게 찍겠다. 뒷모습 위주로 찍겠다.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먼저 물어보는 게 핵심이네요. 오늘 한국에서 좀 주의해야 할 행동들이랑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는 배려, 그리고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걸로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공질서 존중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일반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문화라는 게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늘 똑같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좀 헷갈린다 싶으면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실례지만 혹시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 그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배운 죄송합니다, 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같은 표현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맞아요. 물어보는 용기.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또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여러 규칙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한국 문화가 개인의 자유나 편의보다는 어쩌면 공동체의 조화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